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귀멸의 칼날 시리즈에 등장하는 인외의 존재 중 최강을 자랑했던 오니들의 순위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은 작중 오니들의 행적과 강함을 기반으로 순위를 선정 및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인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12. 카이가쿠. 인간 시절 쿠아지마 지고로의 제자이자 제니치의 사인격 존재로 힘에 대한 욕망과 질투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린 인물 중 하나. 교미에 함께했던 유년 시절부터 가족과도 같은 도와온 동료들을 자신의 생존을 위해 고민도 않고 도깨비에게 팔아 넘긴 것과 같이 향후 귀살대가 되어서도 과거처럼 살아남기 위해 코쿠시보에게 굴복하여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저버리고 오니가 되었습니다. 그는 혈기술과 번개의 호흡을 접목시킨 검은 번개로 상대의 몸에 부패와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최종 국면 당시 이를 사용해 제니치의 신체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가며 상년의 6에 등극한 그 강함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오니화된 자신의 힘을 맹신한 나머지 제니치의 검술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제니치의 병력 일섬에 당해 순식간에 목이 잘려나가며 비루했던 그 삶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9위. 나키메. 혈기술, 무한성의 시전자이자 무잔의 비스와드 같은 최측근의 여성형 오니. 일본식 비파를 통해 혈기술을 사용하는 그녀는 작중 밝혀진 주요 정보나 능력은 전무한 수준이지만 말 그대로 무한한 공간을 형성하고 또 내부의 구조물을 광범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조종하며 또 일본 전투의 범위 내 특정 존재를 무한성으로 강제 소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눈을 광범위로 퍼뜨려 정보 수집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한텐구 사망 이후 상년의 4회 등급, 귀살대 위치를 파악하고 무한성으로 이동시키는 등 최종 국면을 직접 개전시킨 장본인이라고도 평가받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공방일체의 능력과 달리 본체인 그 육체적 힘은 보잘것없는 수준이었는데, 최종장 당시 그녀는 유슈르의 공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이내 그 능력을 빼앗길까 우려한 무잔에 의해 머리가 터져버리며 자신의 무한성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8위. 다키 규타로. 홍일점 상년 다키와 나토깨비, 규타로 남매이자 유곽의 어두운 이면을 대변하며 환락의 거리를 만들고 인간들을 유혹하며 타인의 아름다움을 경멸하는 도깨비 그 자체. 인간 시절 그 어떤 불행을 가진 인물 못지않게 불우한 일생을 보낸 그들은 도깨비가 된 이후 마음속 어두운 이면이 폭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때 그들의 힘은 상년의 6이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였는데, 환락 거리편 당시 진정한 상년의 6이라 할 수 있는 규타로의 등장 이후 그의 독혈기술에 기반한 치명적인 공격과 빠른 칼부림에 펭귄을 비롯한 탄지로 일행이 엄청나게 고전하기도 했으며, 또 실제로 무잔피셜 규타로가 이들을 전부 잡았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는 등 작중 직간접적으로 그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규타로의 강함과 달리 일심동체였던 그 특징상 환락 거리편 최종당 당시 상대적으로 약한 다키가 규타로의 발목을 수차례 잡게 되고, 이에 따라 탄지로 일행에게 결국 패배, 이후 둘 다 사이좋게 목이 잘려버리며 불지옥 속으로 동시에 떨어져 버립니다. 7위. 교토코. 12기열 상년의 오이자 굉장히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는 괴인 그 자체.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입이 달려있고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눈이 달려있으며 손 도깨비 마냥 수많은 손들에 다리 대신 꼬리가 달린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는 그는 일종의 매드 아티스트로 인간을 재료로 한 공예품을 만드는 등 고약하고 잔인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시절 어촌에서 자라 물고기를 좋아하는 그 특성상 물고기와 관련된 기술들이 주를 이루는데, 작중 그는 무이치로를 상대로 물고기 떼를 소환해 공격하기도 하고 온몸에 수많은 물고기 비늘을 두른 채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속도와 즉사기를 겸비한 혈기술 진살 어린으로 무이치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상년의 오다운 면모를 잘 보이지 못했다고도 평가하는데, 이와 같이 상당한 혈기술과 능력을 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 센스는 무이치로에게 한참 뒤질 정도로 형편없었으며, 실제로 텐겐과 탄지로를 상대로 준수한 전투를 보여준 상년의 6보다도 떨어진다는 평도였지만 근 100년간 교체열전 없이 자리를 유지한 것을 보면 상년의 5 수준의 힘을 가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위.
한텐구. 12기열 상현의 내시자 감정을 구현하여 혈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오니. 오니 중 드물게 노인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상당히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가진 것으로도 유명한데, 인간 시절 절도와 살인을 반복듯이 해온 그는 정신 이상이라는 가면 속에 자신을 숨긴 채 인간의 악하고 약한 심성을 이용하고 또 조종하는 악인 그 자체입니다. 그는 얼핏 보면 약하기 그지없을 수준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상현의 내시라는 그 위치답게 작중 강력한 면모로서 자신의 힘을 증명하였는데, 그는 공중부양, 파동, 초음파, 분신술 등 다양한 혈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 분신을 흡수하여 조합코텐으로 변모한 그 전력은 마치 뇌신과도 같은 면모로 귀살대 최강의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주도를 순간 압도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전력의 그 역시 전투를 거듭하며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내 한지로의 칼이 본체의 목을 베어버림에 따라 끝없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며 그간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5위. 아카자. 12개월 중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낸 상현의 3이자 무의 지고의 경지를 노리는 오니 전투광. 무한열차 전투 당시 염주, 랭고쿠를 살해하며 그 이름을 알린 아카자는 인간 시절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은 인간에 대한 엄청난 증오와 방황을 겪다 히부츠지 무잔을 만나 오니가 된 이후 분홍색 머리카락과 속눈썹, 그리고 온몸에 파란색 문신이 칠해진 오니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강함은 상현의 삶답게 렌고쿠를 일기토로 압도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는데, 무술 기반의 치술에서 행해지는 엄청난 6탄 전투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강자를 찾아 깨부셨으며 최종 국면 당시 탄지로와 기유를 동시에 상대로 순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상현의 엄청난 힘을 대변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그는 최종장 당시 목이 잘렸음에도 불구 죽음을 초월하는 엄청난 의지를 불사르며 상현 그 이상의 각성을 이룩하여 최강급 오니로 거듭나는 듯 했으나, 인간 시절 자신의 아픔이 그를 끝없는 전투로부터 해방시켜 줌에 따라 그 스스로 모든 걸 포기, 이후 지옥으로 떨어지며 작중 행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4위. 보우마. 최강의 오니 집단 12기열, 그 중에서도 상현에 의해 랭크되어 있는 최강급의 도깨비이자 시리즈 내 최악의 사이코패스. 그는 미소년급 미모와 밝은 표정, 생글생글한 말투 등의 인간형 면모로 얼핏 봐서는 상현에 일하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그 실상은 태생부터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타고난 그야말로 완성형 미치광이. 그는 거짓말과 사기를 일삼고 자신의 힘을 위해 시인을 주저하지 않으며, 이러한 그 실상답게 도우마의 힘은 희생된 인간만큼이나 강력한데, 작중 그는 자신보다 먼저 도깨비가 된 아카자를 교체혈전으로 이겨 상현의 이 자리에 등극. 최종 국면 당시에는 압도적 스케일의 혈기술로 귀살대를 압도하는 한편 귀살대 최강의 전력인 줄을 가지고 노는 수준의 전투력을 보이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양분으로 삼아 버리기도 하는 등 최강 사이코패스의 면모를 연신 보였는데요. 이렇듯 압도적 혈기술과 잔인함으로 도깨비의 공포를 온 세상에 알리는 데 일조한 그였지만, 최종 국면 당시 자신이 양분 삼은 시노부의 맹독에 중독되어 점차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내 귀살대의 협공에 목이 잘려나갔으며, 그는 아카자와 달리 남다른 투지와 각오, 그리고 미련조차 없었기에 그와 같이 죽음을 초월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대로 소멸해 버립니다. 3위. 코쿠시보. 코쿠시보 12개월의 정점인 상현의 일이자 인간뿐 아닌 오니를 조차 두려워하는 괴물 그 자체. 본래 그는 무가로 유명한 츠기쿠니가의 장남으로 귀살대에서 활약하기도 했으나 자신의 동생인 요리에 치해 하늘이 내려준 재능에 참을 수 없는 질투와 분노를 느낌에 따라 인간으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는 도깨비면서 전지중 호흡과 반점 등 귀살대 검사의 형성을 가지며 그 힘은 단 한 번도 상현의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은 명성답게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작중 그는 자신의 핏줄이자 희대의 재능이라 손꼽히는 무이치로를 순식간에 제압해내며 시작 혈기술을 기반한 어마무시한 달의 호흡으로 황금세대 최강의 추 교묘해야 사내미를 압도해내기도 하는 등 난공불락과도 같은 그 힘을 연신 증명하였는데요. 하지만 전투가 지속됨에 따라 오니로서의 그 신념이 점차 흔들리게 되었고, 이내 각성의 각성을 거듭하며 도깨비로서 발악을 이어가지만 이윽고 그 의지를 내려놓게 되며 도깨비 검사의 전설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2위. 히부츠지 무잔. 시리즈 최종 보스이자 모든 오니들의 근원 혹은 수장, 인류에 있어 최악의 재앙이자 본장 내 모든 사건들의 시초인 만악의 근원. 대략
천년 전에 오니로 변모한 그는 인간을 도깨비로 만들 수 있고 원하는 대로 그 모습을 변모하여 인간세에 녹아들 수 있는 어두운 이면 그 자체입니다. 7개의 심장과 5개의 뇌로 이루어져 자칭 완벽에 가까운 생물이라 칭하는 그의 힘은 한 시리즈의 막판 보스답게 정말 어마무시한 면모를 자랑하였는데, 작중근은 도깨비 최강의 집단 12기열 중 하얀 무늬를 순식간에 도륙내버리고 상년의 원희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며 그 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이후 귀멸의 칼날 시리즈 최종 국면 당시에는 가히 압도적인 능력과 피지컬을 이용 귀살대 전원을 상대로 학살에 가까운 전투를 벌이는 동시에 말도 안 되는 회복 능력까지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완벽에 가까운 생물임을 그 스스로 증명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최종 보스이자 빌런의 숙명답게 그 역시 선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함에 따라 그 신체와 의지가 점차 붕괴되기 시작, 이내 탄지로의 가랑이를 잡으며 끝까지 저항을 이어갔으나 결국 최종 장에 들어 온몸이 붕괴되며 잔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1위 오니 탄지로. 무잔이 그토록 염원한 궁극의 도달점이자 죽기 직전 무잔의 발악과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최악이자 최강의 생물. 본래 수많은 오니를 소멸시키고 무잔과도 일기토를 벌일 정도로 강력한 인류의 검 그 자체인 주인공이었으나 절대악에 의해 모든 것이 잠식되어버린 당시 오니로서의 그 강함은 가히 최강이라 할 수 있는데, 천년을 살아온 무잔도 극복하지 못한 태양을 순식간에 극복해내는 것은 물론 무잔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신체 회복 능력과 근력, 그리고 무잔 그 이상의 촉수 공격과 충격파를 보여주기도 하는 등 악한 의지와 강화된 능력에 태양마저 극복한 그 힘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그의 복주는 결국 동료들의 의지와 의식에 의해 어둠의 밑바닥에서 다시 끌어 올려지게 되었고, 이에 무잔이 지옥으로 떨어져 버림에 따라 도깨비의 왕이 등장은 최종 국면의 마지막 짧은 해프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